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늘씬한 몸을 갖고 싶으신가요? 독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목표는 항상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운동과 독서를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벌써 3회차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세 번째 책이 바로 습관의 재발견이었어요. 이 책이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운동과 독서를 내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궁금하시죠? 제가 이 습관의 재발견에 소개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이면 운동하는 습관이 생긴다? 너무 시시한가요? 하지만 이 한 번의 행위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습관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잠재의식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뇌에는 기저핵,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저핵은 본능적인 행위를 담당해요.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뭐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절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엽은 의식적인 행위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게 만들죠. 근데 이 행위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금방 피로해진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습관이라는 거는 기저핵, 본능적인 행위를 담당하는 기저핵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저핵의 습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전두엽을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두엽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지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사용하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갈이 되면 다 쓰면 충전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력 이상의 목표를 잡아버리면 전두엽은 에너지 고갈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전두엽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기저핵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저핵에 저장된 행동, 즉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의지력을 다해서 지쳐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먹거나 자거나 TV를 보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두엽을 쓰지 않아도 기저핵에 저장되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인 거죠. 왜 우리가 운동과 독서에 그동안 실패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목표를 우리가 가진 의지력 이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나오죠. 전두엽의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지 않을 만큼 목표를 설정해서 의지력을 고갈시키지 않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을 목표로 삼는 건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애초부터 내가 목표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미션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커지고 의지력도 점점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하루에 한 번 책 읽기, 글쓰기, 감사일기 쓰기, 운동하기 이런 거 다 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은 습관을 설정해버리면 그것 또한 에너지 고갈, 의지력 고갈로 인해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두 개 정도의 작은 습관을 설정해서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의지력이 상승할 때마다 하나,
둘씩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연 나의 작은 습관들은 뭘까 생각하면서 써봤는데요. 저는 은근 작은 습관들을 내 습관화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상 후 20분 명상하기, 그리고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기, 월수금 요가 가기, 화목은 헬스 가기, 육식 안 하기, 주 2회 이상 업로드하기, 하루에 글 2-3줄 이상 쓰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한 재작년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습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다 보니까 뭐 TV를 보거나 자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익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또 제가 딱 봐도 근력량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요가를 월수금 꾸준히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근력량이 3kg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체지방량이 2kg가 줄었어요. 진짜 매일 한 것도 아니고 월수금 오전에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니까 막 자기 효능감? 이런 게 늘어서 헬스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에게 겨우 요 정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게 가장 핵심이래요. 또 제가 반성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의지박약이라는 단어로 상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의지력은 이 사람마다 다르고, 나보다 의지력이 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보다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있는, 아주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내 의지력 기준으로 판단해서 상대를 의지박약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헬스장에 가면은 트레이너 분들이 회원들 보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막 빡세게 운동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될 수 있을진 몰라도 PT 기간이 끝나고 요요가 오는 이유는 다 있었구나, 이런 생각.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람한테 맞는 의지력만큼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자기 효능감을 점점 늘려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기부여, 열정, 뭐 이런 감정에 의존하는 의지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금세 사라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적어도 운동과 독서와 글쓰기 같은 습관은 뭔가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나, 하루에 독서 1페이지, 하루에 글쓰기 2-3줄. 내 뇌를 잘 파악하고 이용하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저 독서 모임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이걸 통해서 매일 조깅을 나가기라도 하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니까 매일 나가진대요. 그리고 막상 나가게 되니까 뭐 생각보다 한 10분, 20분 더 운동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나 조깅 오늘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못 채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포기를 해버렸었다면 그냥 나가는 게 내 목표였기 때문에 나간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했다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얻은 이런 꿀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들 아시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